토어제 해지 이후 상급지 아파트 가격 폭등. 상급지 갈아타기를 언제까지 끝내야 하는가? 상급지 이동은 딱 이때까지만 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려운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지식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증시 조정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즉 자녀를 10억 부자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화제를 부동산으로 돌려서 상급지 갈아타기를 완성해야 하는 시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2월 13일 잠실,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일대 토지거래 허가를 대거 해제한 이후 강남 반포 그리고 상급지 한강변 아파트 시세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반포 원베일리는 이미 평당 가격이 2억 원을 넘었고 강남 대단지 신축 아파트 가격은 최소 30억 중반으로 수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른 지역들은 아직 전고점도 회복하지 못해서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둘러 상급지 갈아타기를 해야 하는지 또 상급지 갈아타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최상급지 부동산은 얼마나 올랐나? 딱 3개의 아파트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와 레미안 대치 팰리스, 그리고 도곡 렉슬입니다.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는 최근 33평이 44억에 거래되었고 레미안 대치 팰리스 9평은 40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0년 전인 2015년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실거래가는 15억 선이었고 레미안 대치 팰리스는 분양가가 12억, 2015년도 거래가가 14억 중반에서 15억 원이었습니다. 도곡 렉슬은 2015년에 11억 후반에서 12억 중반에 거래되었는데 올해 3월에는 34억 5천만 원의 실거래가가 찍혔습니다. 지난 10년간 세 아파트 모두 3배 정도 오른 셈입니다. 이게 많이 오른 걸까요? 금액 자체만 보면 너무 많이 오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물가 상승률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화폐 공급량은 보통 M2를 기준으로 하는데 미국과 한국의 2015년과 2025년 M2를 살펴보면 둘 다 2배가 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2015년 1월에는 M2 공급이 약 1만 2천억 달러 정도였는데 2025년 1월에는 약 2만 1,561.4억 달러로 늘어났고 한국의 경우에는 2015년 1월에는 약 2,200조 원이었는데 2025년 1월에는 약 4,203.8조 원으로 역시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결국 10년간 통화량이 2배로 늘어났으니 아파트 가격도 2배가 되면 본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상급지 신축 아파트들은 물가 상승률을 넘어서는 초과 수익을 올렸지만 대부분의 다른 아파트들은 그냥 물가 상승률 정도만 방어한 셈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 미국 주식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S&P 500 지수는 지난 10년간 2.7배 상승했고 나스닥 100 지수는 4.5배 상승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시총 1위 주식이었던 애플은 7배 올랐습니다. 미국 주식의 상승률이 훨씬 더 높기는 하지만 아파트는 주식에 비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일단 아파트는 실거주를 하게 되면 주거 비용이 빠집니다. 게다가 좋은 동네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키면서 좋은 인맥도 쌓을 수 있습니다. 또 좋은 동네에서 산다는 자부심을 가지면서 사람들의 부러움도 받는 등 무형의 자산도 누릴 수 있죠. 게다가 세금상의 이점도 있습니다. 1주택자로서 고가 주택을 보유하면 보유세는 꽤 많이 내야 하지만 대신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아서 양도세는 거의 안 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주식은 중과세나 누진세 제도가 없는 대신에 22%의 양도세가 일괄적으로 적용되죠. 결론적으로 최상급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실거주하는 것은 안정적이면서도 확실한 투자입니다. 다만 누구에게나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보유세도 많이 나오고 주변에 맞춰 교육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소득이 안정적인 대기업 맞벌이 직장인 부부나 고소득자들에게 적합합니다. 셋째, 상급지 갈아타기를 언제까지 끝내야 하는가? 최소 은퇴 10년 전에는 끝내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상급지 갈아타기를 하고 나서 은퇴 전까지 보유 10년, 거주 10년을 채우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100%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급지 갈아타기는 똘똘한 한 채 전략인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100% 받을 수 없다면 수익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상급지 갈아타기는 대출을 풀로 받고 진행하기 때문에 거주하는 동안 대출금 원리금을 상환하느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양도 차익의 상당 부분을 정부에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고통도 감수하면서 나중에 실익도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60세 정도에 은퇴하므로 최소 40대 후반 또는 50세에는 상급지 갈아타기를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50세 이후에는 절대로 상급지 갈아타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넷째, 만약 상급지 갈아타기를 했는데 대출이 많은 상태에서 충분한 소득이 없이 은퇴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은퇴 후에도 상급지 아파트에 계속 실거주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입니다. 먼저 은퇴 후에 소득은 별로 없고 대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상급지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려면 고령자 재산세 및 종부세 유예 제도를 이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1세대 1주택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기 보유자를 대상으로 양도, 상속, 증여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주택분 종부세와 재산세 납부를 미뤄주는 제도입니다. 주택분만 유예해 주므로 절반은 내야 하는데 남은 종부세나 재산세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아서 낼 수 있습니다. 만약 은퇴 후에 상급지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는 방법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옵션은 많아집니다. 상급지 아파트를 전세 주고 전세가가 조금 더 저렴한 곳으로 이사하면 대출 부담도 덜고 조금 더 여유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보유 10년, 거주 10년의 요건을 다 채운 상태여야 합니다. 그래야 갑자기 상급지 아파트를 팔게 될 때 양도세를 거의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상급지 갈아타기를 완성해야 하는 시기와 은퇴 후에도 상급지 아파트를 보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렵고 딱딱한 지식을 쉽고 편안하게 풀어드리는 지식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